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최철용의 경제TV는 시청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경제를 지향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연 5%대 배당 100만 원으로 부동산 리츠 투자해볼까? LH가 김포 마송, 파주 운정, 주택개발 리츠의 우선주 공모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리츠의 뜻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총 발행 주식 151만 주의 30% 수준인 45만 주로 156억 원 규모입니다. 연 5.3%의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 우선 주식으로 최소 청약 금액인 약 100만 원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개발 리츠 사업은 LH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리츠를 설립할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주택건설 용지를 리츠에 매각하고 리츠는 공동주택을 분양해 분양수익 등을 배당 청산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LH는 오는 26일 청약 안내 공고 시작으로 28일에서 30일 청약을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리츠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케이프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LH 관계자는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책임준공, 매입 확약 및 목표 수익률 배당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단독 문정부 수상한 부동산 통계 민간과 격차 MB대의 38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3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집값 안정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움츠러들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지난 8월 4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도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활용하는 부동산 정부 승인 통계와 민간 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통계 조작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통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특정 정권에서 유독 튀는 경향을 나타내는 통계는 신뢰도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들에게 표본 설계 방식 등을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보시겠습니다. 조선비즈, IMF, 전 세계 금융시장 급격한 조정 위험 경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한 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13일 현지 시각 발표한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국가별로 회복세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 실수가 생기거나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글로벌 경제가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해당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일부 은행 시스템은 자본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금보다 심해질 경우 세계 금융 시스템에 1,300억 달러, 약 149조 원에 달하는 자본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부문 부채가 전례 없이 늘어난 현 상황이 금융시장 조정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한국 경제, 미 주식, 대선 결과 관계없이 오를 것.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든 간에 미국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위스 금융기업인 UBS의 마크 헤펠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오는 미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든지 미국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BS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평균 20% 이상 넘었던 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이 낸 이익이 예상보다 더 회복 탄력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주식이 상승한다면 한국의 정권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한국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크립토 뉴스입니다. 뉴스한 뉴스. 특검법 준비도 벅찬데 암호화폐 과세 준비 벅차. 과세 시기 유예돼야.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해야.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가 업계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즉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가 성실한 과세 납부를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현행법상 개인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면서 내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거주자는 암호화폐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되 기타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 대여 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통해 양도 대여 인출하는 경우 거래 사이트에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쉬어가는 암호화폐 시장. 재상승 가능성은 높아. 비트코인 지지선 위에서 연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보 장세에선 낙폭 과대 알트코인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상승 시작 시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시장 이슈앤 뉴스 서울경제. KB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 대출 연 2.8% 금리 우대 한도 정액.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연 2.8%의 우대금리로 지원하는 한도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2배 늘렸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금리 우대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네, 소상공인 2차 대출,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이것 가지고도 소상공인은 그 피해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이죠. 따라서 최철용의 경제TV에서는 새로운 자산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기본 지식 및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가볍게 다루어 봤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표하기 전부터 많은 선행 연구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비트코인 선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6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시간 제약상 3분을 소개하고 다음 영상에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선구자. 첫 번째로는 팀 메이입니다. 1992년 사이퍼펑크 메일링 리스트 그룹을 설립, 암호 무정부주의자 선언 The Crypto Anarchist Manifesto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비드 차원. 이전 영상에서도 가볍게 다룬 적이 있죠. 암호학의 아버지. 1981년에 국제암호연구협회 IACR을 창립했습니다. 1990년에는 디지캣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암호학 기술을 적용해 익명성을 강화한 최초의 암호화폐인 이캐시를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 아담 백. 해시캐시와 자급 증명 방식의 창안자이자 개발자입니다. 이로써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중 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3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는 여러분의 행복한 100세를 위한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